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에 짜여졌습니다. 물론 강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강자들을 위협할 도전 선수들의 기량도 만만치가 않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력은 좀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한 경주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류성희하고 최창훈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류성희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경주간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도 착승권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최창훈이 유독 류성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득점은 류성희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창훈을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최창훈과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차봉수를 챙겨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류성희가 차봉수를 챙겨주려고 한다면 최창훈은 후미권에 있다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경갑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창훈의 김경갑이라든지 정재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민수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김민수가 자력보다는 상대 활용에 능한 상대 활용을 해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인 문영윤하고 김유현이 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김민수가 소극적인 견준형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김민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파업 선수들인 3번과 4번의 협공이 충분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수 중심으로 또 파업 선수들은 3번과 4번의 협공을 한번 양분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3번과 4번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조성래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팀 후배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선우를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선우가 아무래도 조성의 뒤를 바짝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7번 유선우하고 조성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백의 선행감이 좋다면야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1번과 7번의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정현호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게 된다면 권정국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최혜영과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권정국의 후미를 최혜영하고 정현호, 여기 권성호까지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권정국 편안하게 경주 분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혜영이라든지 권성호가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정현호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현호 중심으로 하는 전략과 권정국 중심으로 하는 전략 양분에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득점은 박정희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죠. 파업 선수인 박정희 과연 인정받고 경준형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의 중심은 박종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종태와 박정희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먼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에 뭉치면 박정희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박정희 비파업 극복해 나간다면 김현이라든지 이유진이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배정현이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기생인 황정현하고 지역 선배 이진국이 있다는 점, 얼마 전에 이진국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어요. 그 점 때문에 이 배정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선배 이진국과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4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조봉철을 중심으로 양희천이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면야 파업 선수 완승 가능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도 선행감이 좋고 이번 회차 김우영 11초 때 초반 끊어내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있죠. 이찬우도 몸 상태가 좋습니다. 분명 수적인 면에서는 비파업이 약세이긴 합니다만 또래 선수들이 뭉친다면 충분히 비파업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의 중심 김우영을
중심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의 중심은 양이천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한경 주식 자세하게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전일 2착 승부로 자신감 얻은 류성희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성희가 직접적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3번 최창원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회차 최창원의 몸 상태가 다소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잡아 나갈 수 있고, 류성희가 시속감만 좋다면 본인을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에서는 최창원이 류성희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류성희도 이 점 활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같은 B선수 출신에다가 최창훈이 잘만 가준다면요, 류성희 입장에서는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B선수의 협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류성희 입장에서는 최창원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차봉수를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갖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5번이 최창원을 넘어서면서 차봉수까지 챙겨준다면야 5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이죠.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5번, 2번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류성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5번, 3번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성희가 차봉수를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최창원은 뒤후미로 밀려나거나 앞선에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선에서 때리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미권에 있다면 충분히 저치기 승부로 자신감 찾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최창원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차 유독 김경갑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김경갑, 최창훈의 김경갑의 전략적인 협공이에요.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공략해 볼 수 있는 3번하고 7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희 중심으로 배당판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번과 2번 정도도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류성희의 최창원, 류성희의 차봉수 쪽으로 경주가 집중적으로 뚫려 나가고 쉽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노려본다면 3-7이 가능하죠. 3번, 2번 정도는 배당판 보고 좀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착순간 진입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류성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민수가 월등해요. 연이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일요경제 강한 김민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가 과연 문영윤, 김우현 여기에 정성훈까지 있는 파업 라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인석이 때려주고 김민수가 막해 나간다면 구동훈과 김홍기가 쫓아가면서 완승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우현의 선행을 과연 장인석이 넘어설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수 경주 보면 요즘 들어서 승부거래 너무 짧아졌어요. 저치기도 아닌 취비에 의한 적전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상대 활용에 나가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고전할 가능성도 전일처럼 소극적인 경주력 펼쳐나갈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게, 문영윤하고 김우현이 14개 동기생이죠. B선수 출신들인데, 김우현이 때려주고 문영윤이 막혀 나간다면 장인석 못 넘어가죠. 김민수도 후미 견제 나가다가 3번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영윤이 전일 때려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때릴 정도로 몸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우현이 때려준다면 문영윤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면서 김민수 충분히 견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성훈이 1번 끌어내가지고 6번을 괴롭혀 나가준다면 더욱더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이 땡겨준다면 3번이 몰고 가서 쥐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14기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김민수 날라온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하고 3, 6입니다. 3번과 4번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3번, 6번은 차선으로 3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공격적인 승부가 가능하죠. 3번, 4번, 1번이 뭉쳐서 경주 펼쳐 나간다면 장인석이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김민수가 이들 상대로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구동훈의 마크라든지 동기생인 김홍기의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이틀 김홍기 몸 상태가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많이 따랐는지 착순권 재미를 많이 봤어요. 착순권 재미를 보더라도 몸 상태가 되니까 쫓아가는 거죠. 김민수가 냅다 젖히기 성공하게 된다면 김민수의 구동훈이 가능할 것 같고 김민수의 김홍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양분에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3, 4가 먼저인 것 같아요. 3, 6을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공략해봐야죠. 6번하고 2번, 6번하고 5번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보다는 3번과 4번의 협공 가능성, 정성훈이 끌어내서 후미 것만 털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3번, 4번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를 먼저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5번, 2번이나 6번, 2번이나 6번, 5번까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업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 피한 조성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태훈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챙겨는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에게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성래도 김태훈과 협공보다는 유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래가 강축 경주는 아니죠. 유선우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 입장에서는 7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살 어린 유선화의 협공을 먼저 생각하는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에 1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그래도 조성래가 김태훈을 뒤에다 두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태훈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김포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1번과 3번 부산팀 완승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조성래가 그 팀 후배 김태훈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경주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선우 입장에서는 저치기 정도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엄지영이죠. 김여견주 때 머리 쳤었던 엄지영 20기 동기생입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6번이죠. 6번이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위하고 7-6입니다. 7위하고 7-6. 부산팀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이규백의 선행을 유선우가 몰고 갈 수 있어요. 7-2하고 7-6은 맞대결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7번입니다. 조성래도 김태훈까지 챙겨 나가면서 유선우를 견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7번 먼저라는 점, 1번, 3번 부산팀 협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2하고 7-6을 유선우 머리로 놓고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성래하고 유선우가 싸우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업 구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편성 배정받은 정현호. 전일 솔직히
직선에서 정현호 경주 보면 충분히 집중해서 페달링을 밟았었더라면 조봉철도 넘어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그냥 거의 페달링을 돌리질 않았어요.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조봉철 우승을 지켜줬었던 정현호, 제가 봤을 때 몸 상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리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전형적인 추위평 정현호 입장에서는 권정국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정국이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현호가 지켜주고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충분히 권정국의 선행감이라고 한다면 전일 정현호의 몸 상태 보게 된다면 권정국만 살짝 따먹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단 이번에 선행감이 나왔을 때 정현호가 지켜주면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세게 넘어가면 3번 최영 불러드릴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최영도 요즘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강자 빠진 이력 경주만큼은 정현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쫓아가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정국이 시속감이 이번 회차 11초 때 중후박밖에 안 나오죠.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7번과 3번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이 우선이라는 점,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때릴 선수가 권정국밖에 없죠. 유성철의 선행을 권정국이 몰고 가게 된다면 권정국의 뒷자리를 놓고 7번, 3번, 1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권정국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권정국 머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정국이 가게 된다면 정현호가 빠지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발주자 괜찮은 권성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2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정현호 빠지면 2, 3하고 2일입니다. 2, 3하고 2일 경주권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는 아무래도 정현호가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위하고 7, 3입니다. 7번과 2번 권정국의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지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동기생들인 김현, 정동호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번 편성 박지영이 결코 유리한 편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기생들이 있긴 합니다만 동기생들 떠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다 비파업 선수예요. 박지영 혼자 파업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박지영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박종태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의 뒷자리를 박정이 편안하게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이 때리고 박종태가 몰고 가면 박종태도 직선에서 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명을 상대로 박정이 경주를 풀어나가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박정도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갔었던 것처럼 비파업 선수들이 박정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7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가 박정을 상대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주효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죠.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7번이 아무래도 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대1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박정희 내선 잡고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동기생인 김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또 과거 동서울에서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박정 입장에서는 챙겨준다면 김현과 협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이라든지 3번이 때려주고 7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유진이 물고 가면서 박정을 쫓아 들어가는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의 협공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박종태가 분명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박정도 저력 있는 선수죠. 73하고 76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비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배정현이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배정현이 때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진국의 선행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선후배죠. 얼마 전에 이진국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어요. 이번 회차도 컨디션 좋았었던 이진국입니다. 이진국이 때려주고 배정현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오히려 초반부터 배정현이 이진국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경상권 선수들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진국이 때려주고 배정현이 몰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번의 뒷자리는 황정현이 2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마크 가능하죠. 오히려 얼마 전에도 황정현이 저치기 나섰는데 11초 때 중반 끌어냈어요. 황정현이 때리고 배정현이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선후배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정현이 솔직히 이번 편성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배정현이 테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속 조절을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진국이 기다렸다가 외선에서 저치기 나선다면 4번하고 6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동기생인 황정현이 배정현의 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정현이 어차피 강축으로 팔려 나가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빠지기만 한다면 4위하고 4,6이죠. 4,6과 4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4번 지역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동기생의 홈미권 마크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비파업의 3대4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찬우, 김우영, 오기호가 비파업이죠. 양희천, 천호성, 조봉철, 배수철은 파업입니다. 배수철이 때리고 조봉철이 넘어서고 양희천, 천호성이 들어가게 된다면 파업 완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기호도 그렇고 김우영도 그렇고 이찬우도 그렇고 컨디션이 괜찮아요. 오기호는 앞만 보고 달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값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오기호가 먼저 조봉철이 타이밍 잡기 전에 내선 잡고 김우영, 이찬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조봉철 믿다가 양희철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기호가 때렸는데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기호의 버티기보다는 이찬우와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의 금주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1초 때 초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넘어서면 오기호가 버텨내면 2, 3, 넘어서면 이찬우 마크 2번과 1번일 것 같은데, 때려야 되는 오기호보다는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이찬우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번 편성 5번과 1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배수철이 때리고 조봉철이 넘어섭니다. 양희천하고 천호성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봉철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양희천의 추입발이에요.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영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이 때려서 버텨낸다면 양희천 추입 가능하죠. 4,6입니다. 외선에서 김우영 날라오면 4위 혹은 양희천 충분히 김우영 정도는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4,6과 4위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에서 2번하고 1번을 먼저,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비파업 완승 쪽에 공격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격렬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격렬랑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